자, 이번 시간에는요, 오버로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버로딩. 자, 오버로딩이라고 하는 뜻은 뭔가요? 오버로딩이라고 하는 뜻은 뭐 과적 많이 싫다라는 그런 뜻이죠. 그쵸? 로딩을 오버하는 것을 과적이라고 우리가 우리말로 해석을 하자면 그런 의미가 되겠는데, 즉 이제 부하가 많이 걸리는 것을 오버로딩이라고 하는 의미로도 이제 사용을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자바에서는 이 오버로딩이라는 개념이 어떤 의미냐면요. 어떤 하나의 클래스에 같은 이름의 메소드를 그죠? 여러 개 정의하는 것을 오버로딩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우리가 이제 보통 우리 앞에서 메소드를 만들어서 우리가 이제 사용을 했었죠. 어떤 기능을 나타내는 부분을 우리가 메소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즉 이제 예전에 뭐 C 언어나 그쵸? C 언어나 어떤 절차 지형 언어 같은 경우에는 이 메소드를 뭐라고 그랬었죠? 함수라고 그랬었죠. 함수. 그렇죠? 이런 함수를 갖다가 이런 이제 객체 지향 언어에서는 자바에서는 이제 특히 이제 메소드라고 일단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예전에 이제 이런 C 언어와 같은 어떤 절차 지향 언어에서는 함수명, 즉 요 이제 메소드명이라고도 이제 표현이 되는데, 이런 함수명이 똑같은 함수명을 갖다가 여러 개를 사용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그 객체 지향 언어, 특히 이제 자바 같은 경우에 자바에서는 이러한 메소드명을 갖다가 여러 개를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제 여러 개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이제 몇 가지 조건들이 있죠. 자, 이제 그 조건에 대해서 우리가 쭉 알아볼 텐데요. 자, 하지만 여기서 이제 하나의 클래스, 즉 메소드 이름을 갖다가 동일하게 주면서 어떤 매개 변수, 메소드에 사용되는 매개 변수 있었죠. 지난 시간에 배웠던 매개 변수의 어떤 데이터 타입이라든지 또는 개수, 그 다음에 뭐 순서 같은 것들을 다르게 주어서 똑같은 메서드명을 여러 개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버로딩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오버로딩이라고 하는 것은 뭐다? 오버로딩이라고 하는 것은 메소드 이름을 갖다가 동일하게 주면서 매개 변수의 뭐 숫자나 그 다음에 타입, 데이터 타입이 되겠죠. 데이터 타입이라든지 어떤 순서를 갖다가 다르게 주어서 여러 개의 메소드명을 갖다가 구성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오버로딩입니다. 그럼 이러한 오버로딩은 왜 이렇게 할까요? 사용하기 불편하게 왜 이렇게 했을까요? 자, 오히려 사용하기 불편한 게 아니라요. 개발자를 위해서 어떻게 보면 개발자를 더 편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요 오버로딩이라고 하는 개념을 도입을 한 겁니다. 예를 들면 C 언어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C 언어 같은 경우에는요, 함수명이 동일할 수가 없죠. 근데 함수명이 예를 들어서 어떤 함수에 매개 변수를 갖고 있는 함수가 있다고 가정을 합시다. A라고 하는 매개 변수를 갖고 있는 함수, 일단 기능은 똑같은데 매개 변수가 다를 경우에, 그렇죠? 그럴 경우에는 이 함수명을 또 달리 해줘야 돼요. 그렇겠죠? 예를 들어서 뭐 출력을 하는 프린트, 그렇죠? 프린트라고 하는 함수명이 있다고 가정을 합시다. 이 C 언어에서. 근데 이 프린트는 정수만을 출력해주는 프린트예요. 함수입니다. 자, 그런데 이럴 경우에는 정수만을 출력해주는 함수라고 해서 이 뭐 프린트 인트라고 우리가 이렇게 함수명을 만들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문자를 갖다 출력하는 함수다.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요? 요 함수를 또 구분을 해줘야 돼요. 프린트 뭐 스트링 형태로, 또는 실수형을 출력해주는 함수는 뭐 플롯,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함수명을 각각 달리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자, 이 경우에는 얼마나 불편합니까? 이거 일일이 다 외워야 되잖아요. 어떤 문자를 출력하는 함수 또는 실수를 출력하는 함수 해가지고 이 함수명을 다 달리해서 사용을 해야 됩니다. 불편하죠? 이것이 이제 절차 지향 언어에서는 이런 식으로 함수를 만들어서 이제 사용을 했어야 되는데, 자, 지금처럼 이 오버로딩이라고 하는 개념을 이용하게 되면요. 예를 들어서 프린트, 아까와 같이 프린트라고 하는 메소드를 하나 만들었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이 메소드를 이용을 해서요. 메소드를 그대로, 이름을 그대로 두고 매개 변수만 다시 설정을 해서 바꿔서 이렇게 우리가
이 메소드명을 갖다가 그대로 프린트를 활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버로딩을 해서. 그죠? 그만큼 이제 개발하기가 훨씬 더 수월한 거죠. 같은 메소드를 이용해서 어떤 다른 결과를 갖다가 낼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메소드를 갖다가 또 다른 또 다른 기능을 갖는 어떤 그러한 메소드로 우리가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오버로딩이라고 하는 개념은 개발자를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만든 어떤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게 이제 바로 객체지향 개념의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오버로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요.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다형성에 포함이 되는 그런 개념인데요. 우선 그 다양성이라고 하는 개념은 또 나중에 뒤에서 다시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하나의 메소드를 가지고 어떤 또 다른 기능을 갖다가 연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메소드명을 동일하게 주면서 그 다음에 매개 변수의 타입과 개수를 이용해서 어떤 다른 기능을 갖다가 구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런 오버로딩에 대한 이제 조건이 있어요. 자, 우선은 동일한 메소드명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기능을 달리하는 거니까 메소드명이 같아야겠죠. 그렇죠? 메소드명이 같아야 되고 그 다음에 매개 변수의 개수와 또는 데이터 타입, 그렇죠? 뭐 인티저형이니 또는 뭐 일반 참조형이니 뭐 이런 데이터 타입이 서로 틀려야 되고요. 그 다음에 순서가 달라야 됩니다. 자, 그래야지만 이러한 오버로딩이 조건이 돼서 어떤 다른 메소드를 갖다가 만들 수 있는 거죠. 메소드명은 같지만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알아두셔야 될 게 매개 변수는 같고 리턴 타입이 다른 경우는 오버로딩이 성립되지 않는다. 이 얘기 무슨 얘기냐면요. 리턴 타입은 다르거나 같거나 상관이 없습니다. 리턴 타입이 달라도 또는 리턴 타입이 같아도 이것은 오버로딩 조건에 해당 사항이 아니란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버로딩 조건은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돼요. 메소드 이름이 같아야 된다. 그 다음에 메소드의 매개 변수와 데이터 타입이 타입이 다르거나 또는 개수가 다르거나 또는 순서가 달라야 오버로딩이 조건이 성립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메소드의 리턴 타입, 즉 반환 타입이 되겠죠. 이 반환 타입은 신경을 안 써도 됩니다. 같거나 다르거나 상관없이 리턴 타입은 별로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오버로딩의 조건은 여러분들이 꼭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되게 이제 혼란스러워해요. 이제 뭐 뒤에 보면 이제 오버라이딩이라고 하는 개념이 또 나오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막 헷갈려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버로딩의 조건 하게 되면 매개 변수의 개수, 데이터 타입, 순서가 다르면 오버로딩이 성립이 한다라고 여러분들 이렇게 알아두시면 우리가 이제 편리하게 이제 오버로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 개념을 여러분들이 머리에 꼭 저장을 해 두시고요. 자, 그러면 한번 우리가 예제를 통해서 한번 오버로딩의 성립 조건에 어떻게 성립이 되는지 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이클립스를 실행을 해서 자, 클래스 하나를 좀 만들어서 좀 예제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래스명은 오버로딩으로 할까? 메소드 오버로딩으로 일단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메소드, 그렇죠? 오버로딩 예제로 하도록 하죠. 자, 우선 메인 부분 그대로 두고요. 선을 해주고요. 자, 우선 메소드 오버리딩에서 일단 기본적으로 메소드만을 가지고 한번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메소드를 하나 만들도록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public integer, 이건 이제 이건 뭐죠? 요거는 이제 반환 리턴 타입이 되겠죠. 리턴 타입으로 해주시고요. 자, 그리고 get 해주신 다음에 뭐 add라고 하는 get add라고 하는 메소드명을 적어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우리가 메소드를 갖다가 선언을 했어요.
자, 그런데 요 getAdd라고 하는 메소드는 자, 리턴 타입이 인티저형이니까 여기 이제 리턴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이제 리턴에 대한 에러가 표시가 되는데 우선은 여기다 이제 변수를 하나 좀 4개 변수를 하나 적도록 하겠습니다. 인티저형으로 해서 i 값과 그 다음에 매개 변수 인티저 j라고 하는 매개 변수를 넣어주고요. 그리고 이제 요거에 리턴 값을 적어주시는데 i와 j 값 들어온 매개 변수의 합을 더해서 리턴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요건 이제 그 앞에서 설명드렸던 반환 타입이 이제 정수와 정수를 더하니까 정수가 되겠죠. 그래서 문제 없이 이제 에, 메소드는 문제 없이 이제 작동을 할 겁니다. 자, 그런데 요 오버로딩을 이제 하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버로딩이라고 하는 것은 요 getAdd라고 하는 요 메소드를 갖다가 그대로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요? 그죠? 어떤 이 매개 변수의 개수라든지 타입을 바꿔서 오버로딩을 하는 개념이 되겠죠. 어떤 다른 기능을 하는 거죠. 같은 이름을 가지고. 그러면 자, 여기서 이제 getAdd라고 하는 데이터 타입은 그대로 두고요. getAdd 해주시고요. 요거에 getAdd라고 하는 메소드를 가지고 오버로딩의 조건을 갖다 성립시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이런 조건이 있었죠. 예를 들어서 우선 요 매개 변수의 개수를 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티저 j 그 다음에 인티저형으로 k라고 하는 그죠? k라고 하는 이렇게 이제 그 매개 변수의 개수를 달리했습니다. 달리해주고 그 다음에 리턴 값이 존재를 해야 되겠죠. 리턴은 이렇게 i와 j 세 개의 변수 매개 변수 값 이제 전부 다 매개 변수 지역 변수도 되는 거죠. 블럭에서 선언됐기 때문에 메소드에서 이러한 이제 매개 변수 값들을 가지고 이렇게 리턴 값을 이 세 개의 값을 더해서 리턴을 해주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문제가 없죠. 이 경우도 이제 오버로딩이 성립 조건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오버로딩. 자, 그러면 엄마 하나 더 달리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자, 반환 타입은 더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환 타입을 더블로 해보고 그 다음에 i와 인티저 j 그 다음에 인티저형 k의 세 개의 값을 갖다가 변수로 갖고요. 그 다음에 return i 플러스 a 그렇죠 k 이 세 개의 값을 더해서 이렇게 이제 오버로딩을 하려고 했더니 에러가 나요. 왜 에러가 나죠? 자, 이거 분명히 여기에 메소드와 그 다음에 지금 세 번째 메소드는 어떻습니까? 자, 메소드명은 똑같지만 리턴 타입이 틀려요. 리턴 타입이 틀리기 때문에 오버로딩이 성립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성립이 안 돼요. 왜 그렇죠? 자, 오버로딩에서는 리턴 타입은 전혀 관계가 없다고 그랬죠. 뭐가 관계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이 개수가 관계가 있다고 그랬어요. 따라서 여기서는 이 매개 변수의 개수가 어떻게요? 똑같이 3개죠. 그렇죠? 이 3개이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렇겠죠. 따라서 이 경우에는 또 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 여기 보시면 리턴 타입이 더블 정수형이죠. 정수형끼리 다 더해버리니까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만 자, 여기를 갖다 그러면 더블로 한번 바꿔보도록 할게요. 자, 더블로 바꿔줬습니다. 더블로 바꿔줬더니 그쵸? 더블로 바꿔서 하는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이 경우에는 그 매개 변수의 데이터 타입이 틀리죠. 따라서 타입이 틀린 경우에도 성립을 합니다. 이 부분을 갖다가 예를 들면 인티저로 한번 바꿔보도록 할까요? 자, 이 경우에는 요 값이 예를 들어서 좀 변화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자, 인티저형으로 그쵸?
이제 전체적으로 일단 해주는 게 좋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인티저용으로 캐스팅을 해가지고 만약에 돌려준다면 어떻습니까? 이 경우에는 에러가 나지 않죠. 이 경우 왜 에러가 나지 않냐면 여기 보시면 요 인티저용 데이터 타입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서로 다르기 때문에 에러가 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까와 같이 이번에는 더블용으로 이렇게 바꿔줬습니다. 더블용으로 바꿔주고 리턴 타입을요. 그리고 여기를 인트정으로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자, 이걸 갖다 더블용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예. 자, 그러면 요 반환 타입은 더블용으로 가니까 문제는 없겠죠. 하지만 뭐가 문제입니까? 개수가 똑같죠. 개수가 똑같고 그 다음에 같은 데이터 타입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같은 데이터 타입의 같은 개수. 그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이런 식으로 해서 뭐 더블로 하더라도 이 부분을 갖다가 데이터 유형을 갖다가 서로 바꿔줘야지만 이렇게 오버로딩 조건이 성립을 합니다. 자, 그럼 이런 것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여기서 이 경우에 자, 개수가 같아요. 그러면 변수를 한번 바꿔볼게요. 변수를 예를 들어서 II 자, 이 부분은 역시 JJ 그러면 KK라고 하는 변수를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꿔서 자, 여기 보시면 J, KK가 되겠죠? 자, 이 경우에도 에러가 나네요. 이 경우에는 왜 에러가 나죠? 자, 이 경우에는 역시 어떻게 됩니까? 데이터 타입 개수가 똑같다는 얘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에러가 나는 거죠. 그럼 이걸 두 개로 한번 바꿔볼게요. 자, 두 개로 바꾸더라도 에러가 납니다. 자, 요 값을 지워줄게요. 지워주고. 자, 어떤 에러가 나냐면, 자, 한번 봅시다. get add, 보시면, duplicate 메소드 해서, 메소드의 중복이란 얘기예요. 오버로딩이 성립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즉, get add의 int형이 두 개란 얘기죠. 여기 int형이 두 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위에 두 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에러가 나는 겁니다. 오버로딩이 성립이 안 되는 거죠. 자, 이 경우에는 오버로딩 성립이 안 된다. 왜? 위에 같은 타입의 매개 변수가 같기 때문에 그렇죠? 이 경우에도 이제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시면 데이터 타입이 틀리거나 그러면 같은 개수더라도 위에는 뭐 플롯형이다. 자, 플롯형으로 해도 관계가 없죠. 플롯형으로 예를 들면 자, 이 부분을 갖다가 다시 그대로 카피를 해서 데이터 타입을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바꿔서 이번엔 I. 자, 이 경우에는 성립이 가능하죠. 자, 이건 이제 리턴 타입 때문에 문제인데, 이 리턴 타입은 플러스로 예를 들면 인티저용으로 바꿔주면 되겠네요. 그쵸? 캐스팅 해주면 되겠죠? 예. 자, 그럼 인티저용으로 다시 리턴을 해서 보내게 되니까 가능하죠. 이 경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됩니까? 자, 여기서 퍼블릭 보이드로 해볼게요. 자, 보이드 데이터 타입은 다시 add 해주신 다음에 이렇게 한번 선언해 보겠습니다. 요거는 단지 예를 들어서 println 자, 오버로딩 자,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오버로딩이 성립이 되죠. 왜냐? 인자가 없기 때문에. 그쵸? 개수가 틀리죠? 자, 이렇게 이제 데이터 매개 변수가 없죠. 이건 매개 변수가 두 개짜리고. 그렇죠? 그래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오버로딩이 성립이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오버로딩의 조건은 순서를 한번 바꿔서 한번 좀 보도록 할까요? 자, 순서를 바꿔서
자, 인트에 이번에는 자, 위에 이제 플롯형이 있었죠? 네, 플롯형 i가 있었고 인티저형 j가 있었고, 그렇죠? 이걸 갖다가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죠. 인티저 i 해주시고 플롯형으로 j, 그 다음에 인티저형으로 k 매개 변수를 갖다가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return 해주시고 인티저형이 되겠죠. 인티저형으로 캐스팅을 해서 i와 그 다음에 j, k 값을 더해서, 그렇죠, 한번 리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성립이 되죠. 자, 빨간 줄 없습니다. 이 정도 성립이 돼요. 이건 오버로딩 성립이 조건에 맞습니다. 왜 그러죠? 순서가 다르기 때문에. 자, 위에 플롯, 인트 세 개가 들어갔죠. 인트형, 플롯, 인트. 데이터 타입의 순서가, 그쵸? 인트형이 두 개고 여기도 인트형이 두 개고, 그 다음에 플롯은 하나는 플롯형 하나긴 하지만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서로 매개 변수의 순서가 다르기 때문에, 바뀌었기 때문에 이 경우에도 오버로딩 성립이 됩니다. 오버로딩 조건에 만족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오버로딩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시고 사용을 하셔야 돼요. 자, 이제 오버로딩 에러가 나는 경우가 있어서 여러분들이 가끔 에러를 못 찾는 경우가 있어요. 오버로딩이 왜 이게 에러인지를 몰라서 묻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바로 이 오버로딩에 대한 기본 조건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하고 계시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얼마든지 수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럼 요거를 우리가 메인에서 한번 우리가 호출을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자, 메인에서 이걸 호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우선은 첫 번째 get add 부분, 이제 똑같은 내용입니다. 똑같은 내용이긴 한데, 자, 그러면 우선은 자, 요 클래스 생성을 해야 되겠죠? 요 개체를 먼저 생성을 해서, 그쵸? 메모리에 올려놓고 그 다음에 봐야겠죠. 자, 그럼 메소드, 그쵸? 메소드 오버로딩 얘라고 하는 타입이 되겠죠. 클래스 타입이 되겠고, 요거를 mo라고 하겠습니다. m 오버 주신 다음에 뉴 연산자에 의해서 역시 메소드 오버로딩 너무 기네요. s 이렇게 해주시고, 자, 객체를 먼저 생성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요 놈을 가지고 이제 호출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첫 번째 놈을 갖다가 호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반환 타입이 없습니다. 그쵸? get add라고 하는 함수 그대로 메소드를 갖다 호출을 해주게 되면 되는데, 여기서는 뭐가 빠졌어요? 예, 참조 변수명이 빠졌네요. 그쵸? mover 라고 하는 변수 개도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요놈을 출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는 역시 매개 변수를 똑같이 적어줘야 되겠죠. 그럼 여기다가 1 정수용으로 두 개를 넣어주고, 그 다음에 변수를 하나, 이거는 이제 지역 변수가 되겠죠. 여기는 a라고 하는 변수에다 값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는 요거 되겠죠. 요것도 이제 반환 타입이 인티저형이니까 요걸 갖다 b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받아서 좀 보도록 하죠. ever get add 해주시고요. 자, i라고 하는 두 개의 값이 들어가나요? 자, 여기 보면 두 개, 세 개의 값. 자, 두 번째 건 했었죠. 그럼 세 개의 값을 보도록 하죠. 그럼 여기다가는 자, 1, 그쵸? 2, 3, 세 개의 인자값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c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역시 여기 이제 메소드들이 쭉 나오죠. 자, 세 번째는 플롯형하고 그 다음에 인티저형 이거네요. 그렇죠? 이걸 그대로 넣고, 그 다음에 플롯형이니까 소수점 찍어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1, 2, 4라고 하는 값을 넣어서 출력을 해보도록 하고요. 그런데 여기를 보니까 이게 지금 어떻게 됐나요? 세 번째는 타입이 뭡니까? 인티저형 타입인가요? 예, 인티저형 타입이네요.
자, 그런데 어디가 잘못됐습니까? 보시면 타입이 에러가 나요. 타입이 스위치로 갔는데요. 더블용으로 들어갔네요. 따라서 여기다가는 F를 넣어줘야겠네요. 예. 우리가 이제 플로트형 같은 경우는 뒤에 전미사로 F를 넣어줘야 되죠. 그 다음에 D라고 하는 변수에도 역시 왜 get add. 자, 여기 뒤에 메소드가 나오죠. 네 번째는 뭡니까? 네 번째는 순서를 바꾼 거죠. 요걸로 설정을 한 거죠. 그렇죠? 순서를 바꿔서 이번에도 역시 1, 이번에는 1.2 위에 똑같죠? 1.2 F 해주고 3. 그렇죠? 값을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그렇죠? 2는 M, 자, 더블용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주시고, 첫 번째는 더블용이죠. 따라서 이번에 1.3, 그렇죠? 이번에는 2, 그 다음에 3,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값을 넣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는 인트형이 아니라 반환형이 더블이니까, 그렇죠? 더블로 바꿔줘야겠네요. 그렇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이렇게 같은 메소드명이지만 실제로 작동하는 계산하는 내용은 실제로 수행하는 기능은 각각 틀리다는 얘기죠. 그렇죠? 자,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그랬더니 이렇게 오버로딩만 나왔죠. 근데 이제 각계의 값을 출력을 해줘야겠죠. 예, 출력을 해서 좀 보도록 하죠. 우선 A와 그 다음에 A 값, 예, 자, A 값부터 한번 출력을 해보도록 하죠. 그렇죠? 자, 플러스 그 다음에 D죠, D. 그쵸? D 플러스에, 예, 2가 되겠습니다. 예, 2 플러스에, 예. 자, 2는 여기까지, 2까지만 출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총 5개의 값을 출력을 하게 되죠. 네. 한번 실행을 하게 되면, 자, 367, 565, 6.3이 출력이 됩니다. 그렇죠? 4개는 전부 다 어떻게 됩니까? 인티저용으로 출력을 했고, 그 다음에 마지막만 더블용으로 출력을 한 결과값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죠. 자, 이처럼 오버로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메소드를 한 클래스에서 하나의 메소드를 갖다가 여러 개로 나눠서 사용하는, 여러 개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버로딩을 갖다가 우리는 또 다른 말로 다중정의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개, 하나의 메소드를 갖다가 여러 개로 정의를 해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우리가 프로그래밍을 하기가 편하죠. 개발자 입장에서는. 그쵸? 자, 그래서 이러한 오버로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계속 하도록 하죠.